안녕하세요. 평양비둘기입니다.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다이어트는 여자의 평생 숙제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먹고 싶은 거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약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가 있나요? 그럼 오늘의 사연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탈북하시고 경기도 포천에서 살고 계시는 김주연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제조업 공장 일을 하고 있는 탈북민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좀 큰 사연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가족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서 한국으로 탈북한 나쁜 자식이에요. 북한에서의 생활이 너무 혹독하고 죽을 만큼 힘들어 탈북을 했지만, 저는 같이 힘들어하던 가족들을 모조리 버리고 혼자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항상 저는 마음 한 구석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모두 저의 가족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 적에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6살이었을 적부터 술을 많이 드셔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술에 취해 있는 날이면 어머니와 저를 때리기 일쑤였죠. 그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서 저를 감싸며 제가 아버지에게 맞지 않게 항상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닮아 목소리도 꾀꼬리처럼 여성스럽고 체구도 작아 주변에서 미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집에서 항상 술만 드시고 일은 안 하시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술을 먹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자식은 꼭 본인 손으로 키우시겠다며 험한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험한 일을 계속하시다가 갑자기 과로가 오셔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저는 이때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부터 어머니는 과로사로 집에 누워만 계시고 아버지는 밤 낮으로 술만 드셔 툭하면 폭행의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오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예뻐 항상 동네 또래 남자아이들에게 틈만 나면 고백을 받았어요. 새빨간 입술에 눈꼬리도 고양이처럼 올라가 있었어요. 옛날 말로 도화살 낀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당시 딱 도화살이 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다 정상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남자들도 많아 접근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언니는 목소리도 정말 크고 키도 커 제가 곤란한 상황이 오면 저를 항상 구해주었어요. 그렇게 저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주던 언니가 저에게는 영웅처럼 느껴졌어요. 항상 저를 이상한 남자들에게서 저를 구해주던 언니였지만 저랑은 외모가 정반대여서 그럴까요? 언니에게는 남자들이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남자 같은 목소리, 큰 키, 사내 대장부 같은 행동까지 언제부턴가 언니는 저에게 호통치며 말했어요. 김주연, 너가 계속 어물쩡 받아주니 남자 동무들이 오해를 하지. 똑바로 거절해라. 너가 생글생글 대해주는 건 남자 동무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나 다름없다 라면서요. 당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언니는 저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저는 그것조차도 언니가 너무 좋아 언니에게 나를 생각해주는 거냐며 오히려 격려의 말로 들었죠. 언니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는 동무들에게 어찌 못된 말을 하네라고 말했어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도 많이 있다. 언니가 나를 위해 쓴 소리도 마다 않고 해주는 언니가 너무 좋다. 저는 정말 그렇게 순진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남자 동무들에게 먹을 것을 선물 받으면 바로 먹지 않고 언니와 함께 먹으려 주머니에 넣어뒀다 같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를 보면 너는 애가 참 착해서 탈이라며 머리를 아프지 않게 쥐어받곤 했습니다. 저는 매일 동네 어른들이나 남자 동무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언니에게 전부 나눠주었기 때문에 몸매가 항상 날씬했고
언니는 제가 주는 것을 받아먹으니 키도 큰데 살이 쪄 등치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먹을 것을 많이 안 먹어 마르긴 했지만 글래머 같은 몸매를 항상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몸에 몸매가 좋으니. 남자 동무들은 몇몇 저를 음흉한 눈으로 쳐다볼 때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예쁜 사람이 저였고 그런 저를 한시라도 가만두지 않았죠. 어느 순간 언니는 그런 저를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여자 동무들도 그런 저를 보고 질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여자 동무들은 그런 저를 다가오지 말라는 눈빛을 보내고 저를 도와주던 언니마저 그런 저를 매몰차게 차가운 눈빛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를 감싸주던 언니도 떠나가고 저를 위험에서 구해주던 어머니도 과로사로 쓰러지고 여자 동무들도 저를 차가운 눈빛으로 보는 날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외톨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집에서는 제가 가장 역할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집이 가난하니 가장인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집에 들어온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술값을 벌어오라며 항상 손찌검을 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술값과 집에 돈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제 인생에서 돈은 항상 저에게 중요한 1순위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빨리 많이 벌 수 있는지 생각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항상 돈 생각만 하면서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런다고 돈이 떨어지나요? 그것도 생각에 그냥 그쳤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지금 당장에 돈이 급급했기에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날 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공화국 고위 간부의 관리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이도 좀 있어 보이는 아저씨들이었죠. 저희 집에 온 아저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과 배고프지 않게 밥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준다는 말에 저는 그 순간 빨리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항상 1순위였으니깐요. 또 아저씨들이 말하길 저는 얼굴이 예뻐서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으니깐요. 저는 고위 간부 관리자들의 말을 믿고 빨리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말했어요. 돈을 많이 벌 생각에 신난 저는 집에서 빨리 짐들을 챙겨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준비하고 고위 간부 관리자들과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곤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그 사건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걸지도 모릅니다. 집을 나서고 도착하고 나서야 안 사실이지만 저는 공화국 수령관 곁에서 도움을 주는 선별로 발탁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수령관님 옆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고 부모님과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전 빨리 수령관님 곁에서 일해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도움을 주는 일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전화 받고 옆에서 자비를 하는 일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냥 심부름꾼 정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간부실에 도착하고 처음에는 커피 타기 물건 가지고 오기 정도로 심부름꾼 일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쉬운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 마냥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쉬운 일에서 이게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일로 들어갔습니다. 소위 말해 술집 여자처럼 말이죠. 저는 남자와의 경험도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저는 남자에 대해 배우는 거라며 저에게 이런 짓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마사지하는 방법, 몸의 어디를 만져줘야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야 고위 간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등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배워 나갔죠. 또한 여자의 숙명 예쁨과 젊음, 아름다움이 계속 빛나야 이곳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공화국이 여자를 여자로 보는 꽃다운 나이는 고작 20대입니다. 이것도 20대 중반으로 갈수록 여자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떨어지고 상실한다고 말합니다. 여자로서의 능력도 같이 말이죠. 저는 고위 간부들의 말에 속아 김정은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기쁨조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말에 속아 김정은의 기쁨조로 들어와 남자를 기쁘게 해줄 방법을 연습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조에 들어가 밤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처녀였던 저는 여자 구실을 하는 방법과 만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만져야 하는 고통만에 하나 거역이라도 하는 날에는 저는 바로 처형에 당하기 때문에 말을 절대로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괴로운 삶이 반복되다 보니 밝고 선했던 저는 언제부턴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경은 날카롭게 예민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화들짝 놀라는 성격으로 변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남자들의 기쁨을 사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야만 했고 명령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날은 바로 숙청에 당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사니 인간처럼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불쌍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저는 기쁨조에서 김정은의 명령에 따르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위 간부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의 방문을 급하게 두들기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려 간부의 표정을 보니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얼굴을 하고는 김정은에게 말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 기쁨조 동무들이 단체로 도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은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은 채로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오라우라며 명령을 했고 김정은이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 정도 뒤 밤중에 탈북을 시도했던 기쁨조 동무들이 복면을 쓰고 잡혀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옷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다리는 절뚝거리며 똑바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아마 도주 중 잡혀 곤봉으로 실컷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잡혀온 기쁨조 동무들은 일렬로 서 있었고 김정은이 나와 기쁨조 동무들에게 말했습니다. 공화국의 배신자들 당장 숙청하라우 복면을 벗긴 얼굴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기쁨조 동무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명령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봉변을 당하면 어떡하지? 김정은의 말에 거역했다간 나도 분명 처형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몸속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의 욕구를 풀어주는 일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날을 생각하면 저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의 그곳을 아플 때까지 만지다가 제가 눈물이 핑 돌아 눈물을 흘리면 웃음을 터뜨려 저를 동물 취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당하고 탈북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매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너무 많이의 밑에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이런 일들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동물 취급당하며 죽나 탈북하다 잡혀 죽나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의 속마음 한구석에는 간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김정은의 울타리 안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빠져나가다 걸리면
저도 탈북을 시도한 기쁨조 동무들처럼 끔찍한 일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 설령 죽더라도 탈북이라는 한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곧 나이도 차고 곧 있으면 20대 중반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기쁨조에서도 곧 쫓겨날 처지에 놓일 것을 알기에 그동안 지옥 같던 시간을 버티며 모아둔 돈으로 탈북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에 걸리는 건 단 한 가지, 고향에 있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일평생 저를 키우시겠다며 일만 하시다 쓰러지신 어머니와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를 어찌 누가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가야 하는데,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를 데려가는 순간 저는 붙잡힐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 문득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가, 너가 정말 힘든 순간이 와서 너를 챙겨야 한다면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 말고 너 자신부터 챙기거라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비록 효녀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죠. 저는 브로커를 찾았고 그날 야밤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브로커와 돈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작은 소리도 마치 엄청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미친 듯이 숨을 헐떡이며 저는 미친 듯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저는 두만강에 도착해 중국을 거쳐 제3국을 통해 브로커 덕분에 마침내 한국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목숨을 건 위험도 있었지만 저는 결코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결국 탈북에 성공했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때까지의 인격 존중받지 못한 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저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함께 왔다면 지금쯤 저는 어머니 아버지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작은 경기도 포천의 작은 원룸에서 일을 하며 홀로 살고 있지만 지금의 행복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한 달 한 달 일한 월급을 받으며 한국의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모두 자유롭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날들을 지내다 보면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곤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에게 온 기회를 놓지 않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을 결코 잊지 않고 떳떳하고 자유롭게 말이죠. 오늘은 정말이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은 밤이네요.